잠 못 드는 밤 재워드리고. 안녕하세요, 연기자 조기태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잠 못 드는 밤 저와 함께 하시죠. 요즘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돈? 사랑? 집? 일? 다 좋죠.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야 더 있으면 좋고, 사랑도 하고 하면 좋죠. 근데 모든 거를 해나갈 때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 불교,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많은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믿으려고 믿음으로써 승화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종교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적으로 믿음이란 거, 회사 일을 들어볼까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요. 직장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서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믿지 않으면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남들을 좀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외세의 침략에도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경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 좀,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부사장 누구를 남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경영이 이제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예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잘 믿는다. 근데 또 그 믿음에 따라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응을 해요. 그만큼 나를 믿어주는 만큼 일하는 사람 이제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 중에는 또 믿음만큼에 못하고 뒤통수 치고 사고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종류별로 다른 거니까. 어쨌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업을 해나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회사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오늘 일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큰 건이 있고, 이걸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딱 풀었을 때 우리 이제 부하 직원들이, 그 밑에 직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을 믿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풀고, 그리고 회사 기밀인 거예요. 기밀인데 내 직원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고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들 간에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약속인 거죠, 약속. 저는 촬영할 때 언제 며칠날 무슨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에 다 모여서 촬영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좋더라고요. 촬영장을 갔을 때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할까 못할까, 오늘 역할을 잘 해낼까 못해줄까, 불안해하는 감독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팀들하고 같이 촬영을 했을 때는 어김없이 촬영 자체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를 딱 써주시는 분들은 또 많이 써주시거든요. 그분들이 나를 캐스팅해가지고 썼을 때, 이 친구는 믿으니까 그래서 써줬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 부응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그만큼 결과도 좋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그만큼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 힘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믿어주면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죠? 본인들을 믿는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 성과가 더 커진다는 걸 본인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믿음을 잘 못 줘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요. 믿어주고 일을 맡겨주면 난 그만큼 잘할 자신 있고 그렇게 잘 해내요. 근데 내가 또 누구를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일을 시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컨택해 줄 때는, 나를 누군가가 채택해 줄 때는 믿음을 강요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쓸 때는 믿음을 그만큼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내로남불인데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사회생활이든 뭐 학교든 일이든 스승과 제자 사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와 뭐 부하직원 사이든 뭐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간에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니까 부부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부의 믿음은 어떨까? 이 물론 마찬가지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부부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했어요. 뭐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 친구 만나고 뭐 각양각층의 뭐 사람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죠.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유쾌하고 이런 사람을 또 주위에서 가만 내뒀겠습니까? 뻘쭘한데. 어쨌든,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만나는 장소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누구 소개로, 믿을 만한 친구,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건전한 모임, 이런 모임에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이 친구 자체가 건전하게 보여요. 장소도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친구가 오늘은 어디를 가, 뭐 해? 라고 했을 때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남녀 관계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랑 나랑 헌팅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나이트나 이런 클럽에서 부킹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날 경우, 이게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났을 경우에 이 믿음의 척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친구가 친구들끼리 또 놀다가 자기들끼리 오늘은 친구들끼리 만났으니까 커플로 클럽 갈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났을 때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클럽에서 만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또 부킹을 하지 않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불안감이 나중에는 미행으로 바뀌고 전화로 바뀌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끝이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좀 집요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좀 내가 생각이 좀 둔하다 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 서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게 내 경험과 내 장소와도 문제가 있다. 이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클럽에서 만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만약에 그 친구가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래요.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클럽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클럽에서 만났어.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클럽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에 만났는데 거기가 남녀 간에 집결지고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거기가 제일 남녀 간의 만남 확률이 높고 핫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기를 문제 삼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둘이 만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날 때 친구들끼리 갈 거야. 뭐 할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 내가 먼저 전화를 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친구들 다 부킹이 들어왔는데 나는 안 했어요. 부킹 안 갔어요. 라든가 누가 부킹 갔다 그러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던 믿음이 갈 수 있게 영상통화를 하던 뭔가는 조치를 해야 웬만하면 안 가면 좋고요. 클럽 뭐하러 갑니까? 또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클럽 왜 또 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러. 이게 순전히 클럽을 즐기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그냥 즐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즐기고 뭐 하는 친구들은 그 동성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어디 가서 뭐 수다를 떨거나 이러겠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를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전적으로 믿어요. 우리 와이프가 뭐 이제 국악 쪽에 있는 건 아시니까 국악 쪽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요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2박 3일도 있고요. 공연장을 가면은 그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공연 팀들이 남녀 다 있잖아요. 한 방에 몰아놓고 다 자는 경우도 있어요. 열악한 공연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추억 삼아 뭐 새벽 3시, 4시까지 술도 먹고요. 이 또 국악 쪽도 이제 공연이 신명나게 공연하다 보면 뒤풀이도 하고요. 뭐 해요. 그럼 와이프가 저한테 평소에도 뭐 전화를 그렇게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끝나고 퇴근하고 뭐 할 때 전화를 그렇게 하던 사람이 1박 2일로 공연 가면은 제가 전화 안 하면 안 해요. 1박 2일 동안 안 해요. 근데 뭐 하겠어. 다 같이 한 방에서 몰아 자기도 하고요. 새벽 5시까지 술도 먹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그 공연 뒤풀이나 우리 촬영 뒤풀이나 촬영팀 후배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만나서 술 먹고 놀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믿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밖에 나가서 촬영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뒤풀이하고 왔어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도 믿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그만큼 믿게끔 했으니까요. 저는 와이프를 믿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부부 사이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좋아요. 6년밖에 안 됐지만. 뭐, 어쨌든, 그 믿음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믿음이 없잖아요. 불신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고요. 그것만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없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만났는데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하는지 알아요? 좀 약간 둔하거나 진짜 사람이 내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을 덜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클럽을 가든 아니면 내가 부킹을 하든 아니면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든 정말 내가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우리 동성들끼리 놀러 갈 거예요 해놓고 놀러 가가지고 나는 진짜 내가 뻘짓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내 상대방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상대방이 어디 동성들하고 놀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경험이 이상한 짓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놀러 간다 그러면 그래 너도 가서 재밌게 놀다 와 한다고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보여준 만큼 너도 그러겠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번 잘못한 게 걸렸어. 와, 그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정말 사소한 문제로 오늘 진짜 딴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을 폈거나 아니고 외도를 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소하게 오늘 뭐 했어? 근데 오늘 저기 그냥 집에 잤어 했는데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왔어요. 그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딱 들키게 되는 순간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깨지는 속도는요 어마어마해요. 이 믿음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휴대폰 액정이 한번 깨지면은 깨지기까지는 강화 유리가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한번 깨졌어. 그럼 거기서부터 금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쫙쫙쫙쫙 갈라져요. 나머지 이게 산산조각 나는 거는 순식간이란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믿음이란 게 없어요. 제가 완벽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 할 거면 완벽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정말 믿어주길 원한다면 내가 그만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 뭐하러 해요? 그냥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오늘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속상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친구들끼리 뭐 술 한잔 먹었는데 그냥 먹어도 될까? 라든가. 그리고 난 또 떳떳하면 다 얘기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연인 관계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부 관계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남녀 관계에서 요런 쪽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 관계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믿음의 척도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상대방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조금 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있어요. 꼭 이제 성향적으로 동성들끼리 같이 바닷가 놀러 가고 뭐 하면은 꼭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던데 하는 그건 경험담이거든.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번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성한테 상대방에게 터놓고 얘기를 해서 나는 너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좋고 풀로 가는 거 좋은데 내가 그런 데를 네가 가게 되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상대방이 그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 정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좀 받아주시는 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뭐 오늘도 또 어김없이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믿어보자고요. 나조차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를 믿어달라는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 뭐 인간관계, 친구관계 무슨 뭐 해가지고 전체적인 관계들 형성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좋은 꿈 꾸시고 대한민국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노력해 보자고요. 잘 자요.